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룡의 경매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경매 진행 절차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채권자의 경매가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감정에 의해서 취하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하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취하를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또 낙찰 받기 전에 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지, 또 낙찰 받은 이후에 낙찰자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낙찰자가 취하 동의서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경매 취하는 안 되는 것인지,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 이제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게 좀 부족해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경매를 배우셨던 또 안 배우셨던 또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어떻게 내가 의연하게 대처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영상을 촬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하나하나 그 절차에 대해서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경매 취하하는 방법이죠. 법원 경매 취하하는 방법,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 또 취하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낙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그 취하를 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취하는 방법입니다. 경매 취하는 방법인데요. 경매 취하는 방법 중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내용을 모르고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경매의 그 프로세스죠. 진행의 절차 과정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좀 느긋하게 염려 안 해도 되고 마음 이렇게 초조할 필요가 없는데 언제까지 경매를 취하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를 경우에는 많이 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경매 진행 절차부터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그 진행 절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 신청 방법은 우리가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의 두 가지 방법으로서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임의 경매란 말은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죠. 강제 경매라는 것은 이제 판결문과 같은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 신청 방법을 우리가 이제 강제 경매다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법원 경매를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겠죠.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매 신청하게 되면 바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의 그 종류를 보면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고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판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사건 같은 것은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이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종국 또는 확정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런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때는 이런 소송 사건이 아니라 비소송 사건이죠.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집행법원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오늘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경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죠. 경매에 대한 이런 신청 서류 요건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적법하다라고 판단하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제 바로 등기부 갑구에다가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제 그 등기가 등재되겠죠.
이래야 이제 바로 압류 효력이 이제 발생해서 처분을 갖다가 못하도록 처분 제한 조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경매 신청해서 등기부 갑구에 그 경매 기입 등기까지 등재되기까지 약 3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한 3개월에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압류 효력이 이제 발생하면 등기한 다음에 송달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채무자한테 송달을 해야지. 채무자한테 송달을 하게 되면 이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를 해서 이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입 등기가 되면은 채무자한테 알린다는 얘기죠. 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채권자한테 배당 요구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로부터 또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또 되게 되면 이제 경매 그 진행을 하려면은 이제 가서 신문 광고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3개월에서 통상적으로 첫 매각일이 지정할 때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또 여기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첫 매각일이 지정된 날짜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매각일이 지정되는데 원칙이 첫 매각일이 지정이 되게 되면 그로부터 해서 이제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만약에 1차에서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됐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지나면 이 매각 허가가 이 정당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은 부적합한 것인지를 이제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한 다음에 적법하다. 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일주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매각을 갖다가 이제 허락할 것인가 불허할 것인가 결정하는 그 기간이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의 신청 안 했다 채무자가 이해관계 이의 신청 안 했다면 바로 매각에 허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또 허가 결정을 한 날로부터 또 이제 즉시 항고 기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이 경과해서 모르고 지나다가 채무자라든가 이해관계인이 나중에 이제 항고 기간입니다. 이게.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그 소송에서는 2주 이내에 이제 항소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즉시 항고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항고를 해야 됩니다. 항고를 해서 이때까지 이제 항고를 만약 하게 되지 않는다면 통상 7일 지나면 14일이 되면 매각 허가 확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매각 허가 확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서 이제 15일째 된 하루 정도 지나면 법원 사무관이 이제 판사님한테 서류를 이의 신청도 안 했고 또 이거 항고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보시고 바로 허가를 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루 정도 지나면 빨리 하려면 우리가 그날 가서 법원에 가서 대금 납부 통지서, 대금 납부 통지서를 수령을 해서를 갖다가 사전에 이 받아다가 은행에다 납부하게 되면은 굳이 잔금 30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15일 정도면 우리가 잔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원칙은 7일 지나고 이의 신청 안 했고 또 항고 기간 지났다 14일 지나면 통상적으로는 3일 정도의 우편으로 이제 판사 허가를 받아서 우편 송부하면 여러분들 아마 3일 후면은 우편물로 등기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통상적으로는 30일까지의 잔금 납부 기한이 주어집니다. 기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언제든지 넣으시게 되면은 잔금 납부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187조 민법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한 게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민사집행법 135조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바로 법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 쳤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해야 된다는 거죠. 186조에 등기를 쳐야 소유권이 완전한 법적으로 소유권이 취득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경매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잔금만 납게 하게 되면 법적으로 여러분들 소유권이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경매를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잔금 납부할 때까지 따져보면 매각기일로부터서는 잔금 납부일까지 30일, 14일이니까 45일이잖아요. 그러게 되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정도 된다면 약 45일이니까 7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죠. 경매 신청을 해서 잔금 납부할 때까지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약 70에 75일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이제 잔금을 미리 땡긴다든가 아니면은 요 매각기일에 유찰이 돼가지고 이제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된다면 여기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 채권자, 채무자, 임대차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내달라고 하니까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신청을 하니까 집주인이 놀래가지고 그 임차 보증금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반환해 주는데 감정이 극이기 때문에 취하를 안 해줘요. 그럼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느냐? 잔금 납부할 때까지는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권리관계가 변동, 대의 변제라든가 이런 그 취소, 취하가 잔금 납부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이 돼버리면 이제 소유권이 제3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취하나 취소, 대의 변제 절대 권리관계는 이제 변동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하를 하려면 요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취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채권자, 채무자 관계는 자 여기에 매각기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없으면은 경매가 취하가 간단하지만 매각기일에 채무자가 이제 이때 취하를 못하고 낙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취하를 경매 신청을 취하할 경우에 좀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처 방법을 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까지 경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이니까 경매 개시일이 기입등기 되면은 이제 해당 법원의 1심 판사는 일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불려서 감정평가를 해당 목적물의 경매 그 대상 목적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관 하에그 현황조사 그 해당 경매 대상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전입신고라든가 또 확정일자를 받았나 안 받았나 또 이런 배당 요구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신문해서 물어본 다음에 그 현황조사상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서 이제 매각물권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사법보장관이 작성해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매각물권 명세서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기간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신청이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면 항고 기간에 14일에는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간을 갖다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매 진행 절차는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게 제일 겁이 나죠. 사실 그럴 때 공탁을 해서 채무를 변제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취하를 안 해줄 경우는 참 황당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걸 뭐 어떤 법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쉽게 정확하게 답을 또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간다든가 뭐 이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경매 진행 절차만 기본적으로 좀 숙지하고 알고 있고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취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취하는 방법인데 취하 방법 채권자가 낙찰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낙찰자가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낙찰자가 이제 없는 경우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매각기일 전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이제 채무를 돈 빌려간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게 되면 그거를 담보를 했던
저당권 설정했든 아니면 담보 설정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 집행본은 판결이라든가 조정조서,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 명령서 또는 금전 소비 대차에 의한 공정증서라든가 아니면 그 약속금에 대한 공정증서 이런 걸 가지고 바로 경매를 강제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경매를 강제경매 신청했을 때 또 임의경매 신청했을 때 채권자가 바로 낙찰자가 없으면 낙찰을 받기 전이라면 그냥 채무 변제하고 채권자한테 취하 동의서만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가 진행 중인 그 상태라도 경매가 취하되기 때문에 바로 끝나는 거죠. 중지가 되는 거,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낙찰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즉 채권자의 취하서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면은 채권자는 취하해 주겠죠. 더 이상 제가 돈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 당연히 취하서를 해주겠죠. 문제는 이제 이게 낙찰자가 없으면 채권자 취하서만 제출하면 경매는 중지됩니다. 그러나 이 채권자 취하서만 갖고 안 됩니다. 낙찰자가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 있는 경우는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까지 같이 함께 제출해야 법원에서는 이렇게 취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다음 장에서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후에 임의경매 취하 방법하고 낙찰 후에 강제경매 취하 방법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낙찰자가 취하 동의서에 비협조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임의경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사건이 아니라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즉 채무를 담보권을 내가 채무를 변제했어요. 근저당권을 다 이렇게 말소했어요. 다 변제했는데도 취한 안 해주면은 경매 개시 결정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나 채무 다 변제했다. 아니면 근저당 설정 등기를 갖다가 말소 신청을 하고 또 바로 이것만 갖고는 강제 경매라든가 집행법원의 개시 어떤 효력 요건을 갖다가 이걸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이의 신청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리고 플러스 임의 경매 절차 정지 신청을 법원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중단을 시켜놔야 돼요. 경매가 진행되는 것 갖다가 스톱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경매는 계속 진행해버리고 낙찰자가 그로 인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대금을 납부해버리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거는 민사로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될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은 낙찰자가 그 비협조해 줄 때는 다 이제 그 채무를 변제했다면 담보권 시행이 이제 근저당을 갖다가 말소했다든가 채무가 변제했다는 걸 사실을 가지고 소송도 제기를 하시고 다 이제 변제했다는 걸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 절차를 정지시켜 달라고 해당 집행법원에 가서 이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경매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진행 절차가. 그런데 이 임의경매는요. 채무자가 비협조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하고 경매 절차 정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경매가 취하가 되는데 강제 경매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소송 사건이에요. 취하할 때도 소송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제 경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집행 권한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취하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급부로 해서 그 낙찰자가 취하 동의서에 비협조할 때 청구 이의소 제기를 해야 돼요. 여기는 경매 개시 결정 이의신청만 되면 되지만 이후 강제 경매를 취하는 방법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경매 절차 정지 신청을 같이 해야 돼요. 청구 이의소 제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채무를 다 변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변제했다는 어떤 채무가 소멸됐다는 걸 증명을 해서 소제기를 해서 소제기 증명원을 법원에다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제경매 절차 정지를 갖다 신청을 두 가지를 했을 때 경매가 중단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경매에서 계속 경매는 지금 아예 이제 진행되는 상태에서 청구 이소만 제기했다든가 그러면 경매 법원에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 제기했다는 증명서하고 경매 절차 정지를 신청을 해야
해당 법원 경매계에서는 집행법원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어떤 잠정처분으로 해서 중지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임대차나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서 또는 이런 게 아니라 송사에서 채권채무 관계에서 꼭 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장담하기 전에 이런 걸로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주위 사람들,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감정 대립으로 해서 경매를 취하해 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피협조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소송 얘기하려면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한 6개월 이상 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급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경매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임의경매보다는 내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어떤 상대방하고 취하 동의서를 해주는 대신에 내가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하루를 갖다가 경매를 신청할 때 내가 그만큼 하루를 갖다가 일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좀 이렇게 협의해서 취하를 동의를 해주면 괜찮겠죠. 안 하게 된다면 이제 변호사 써서 하게 되면 내가 그나마저도 어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보상비를 못 받고 자동으로 취하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시고요.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취하 동의를 안 해주면은 경매 취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겠죠.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경매를 낙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때 임의 경매보다 강제 경매가 더 어떻게 이제 그 취하를 요구할 때는 취하 동의서를 좀 해주고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그 보상 차원에서 좀 서로 합의하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뭐 채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쓰려면 돈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도 그만큼 길고 그렇기 때문에 잘만 말씀드리면 서로가 윈윈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보다 소송이라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법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끼리 사인관에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송으로 좋아하면 소송되면 소송으로 망한다는 우리가 그 속담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심하셔가지고 모든 게 좀 원만한 관계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을 조금이라도 좀 유익했다든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다 좋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